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의 병원장으로 일한 김봉옥입니다. 오늘은 이미 한참 전에 이야기가 되었지만 2020년 봄 대구에서 경험한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10개 중에 하나로서 공공병원입니다. 213병상의 재활전문병원으로서 재활치료를 아주 잘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확진되고 2월 18일에 대구 첫 환자, 우리가 31번 환자를 기억하는 환자분이 확진이 되십니다. 이제 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확진 환자가 있으니 대구병원에 어떤 환자가 오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19일에는 입원 외래 환자 동선 분리 계획을 하였고 20일에는 원내에서 동선이 분리가 안 되어서 외래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오지 않도록 중지하였습니다. 22일 전담병원으로 이미 지정되었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대구의료원에 대구병원 직원 10명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3일 일요일이었는데 중수본에서 문서가 왔어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너희 병원도 지정한다 라고 왔고 경증 환자를 200병상을 열어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컸죠. 대구병원 건물은 건물 한 동으로 되어 있고 3, 4층에 4개의 병동 213병상이 있고 4인 1실이었지만 병실 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음압병상 없었고 영상의학과는 1층에 있고 포터블 엑스레이는 없었습니다. 1층엔 출입구가 3개가 있고 병원 전체 공기가 돌아가는 공조 시스템은 분리가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인적사원은 약 300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의사는 10명과 병원장인 저였고 그중에 내과 의사는 1명이었습니다. 그 10명의 의사 중에 고위험군이 3명이 있어서 이미 재택근무를 하게 돼 있었고 간호사 72명, 재활치료실에 1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법은 전담병원을 지정한 걸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였는데 그때 상황이 정말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기에는 1차 커브, 2차 커브, 3차, 4차까지 가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400명에서 한 7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처음에 막 증가되는 첫 번째 커브에 시작에 저희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3일이니까 이 커브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대구에서는 집안에서 치료를 기다리던 환자가 확진을 받고 돌아가시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미룰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뭘 아나?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흔한 거였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명명된 이 특별한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되고 발열하고 호흡기 증상 설사 뭐 이런 게 있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잠복기나 치료기간이나 사망률이나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런 게 다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격리 해제는 24시간 이상 간격을 준 2번의 검사에서 연속 음성이어야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입원 중인 180여 명의 환자들을 어쨌든 병원에서 나가게 해야 되고 시설, 인력, 개인 보호 장비,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 약품, 직원들의 식사, 안전, 보안 이런 문제가 하나도 장담되거나 보장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은 제가 15년 6월 달에 충남대 병원장으로서 근무할 때 메르스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비닐로 쳐가지고 차단막을 만들었었고 환자가 이동되는 동선을 보통 일반인들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병원 벽을 뚫어서 일부 임시로 출입구를 만들었던 그런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음압병동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했던 언론 브리핑 첫 번째 퇴원 환자를 만났을 때 그 퇴원 환자를 껴안을 수 있었던 안전함 그런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고 하고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앞에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이라고 크게 써서 붙이고 경찰에 지원 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입원 환자 180여 명 전원과 퇴원시켜야 되는데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어서 근로복지공단 대구 북부지사의 지원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다른 9병원으로 연고지에 따라서 분산 전원을 하였습니다. 대구 지역 타 병원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전원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명령을 받았던 23일 주치의들이 출근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한 결과 4일 만에 180여 명의 환자를 모두 다
병원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한 거는 직원과 환자들을 직원 300여 명, 환자 200명을 같이 같은 병원 안에 놓고 동선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직원들을 옮기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짓기 시작했고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용품들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한쪽에 이제 진료 영역을 구축했고 중앙공급실을 같이 그쪽에 넣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지원 영역으로 행정과 지원 부서를 배치하였습니다. 전부 합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66동이 되었습니다. 병원 전체 병원이 가운데 있고 좌우에 컨테이너를 만들고 병원에 있는 3개의 출입구를 통해서 PPE를 입은 사람들만 들락거릴 수 있는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 그리고 환자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웠던 거는 컨테이너와 병원 사이를 전산망으로 연결해야 됐기 때문에 이 전선줄을 위로 아래로 깔아가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원 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차단벽과 차단막을 설치하였고 동선을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구역과 장비들은 비닐로 덮었습니다. 드디어 27일, 그러니까 이제 명령 주시고 4일 뒤에 정세균 총리께서 현장을 보시고 병상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보시고 격려하러 방문하셨습니다. 간호사들 찾아가셔서 정세균 총리는 폴더 인사를 하시는데 우리 간호사들 보십시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임무를 준비하였죠. 그때 그날의 그 언론에서는 확진자 자택 격리로 환자와 이웃이 불안이 증가한다라고 하고 저희 병원이 이제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기존의 프로세스를 각 단계별로 다 수정을 해야 됐고 직원의 식사까지 챙겨야 됐으며 외부 지원 인력들의 인사 관리까지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택배와 지원 인력들 지원 물품들 관리를 했어야 됐고 직원들이 집으로 퇴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원 숙소를 긴급하게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28일 오전까지 병원 안에 근무할 수 있었고 28일 점심 먹고 직후에 이제 바깥으로 모두 나가고 환자들을 받아야 되는데 28일 오전까지는 강당에서 교육을 할 수 있었고 외부에서 오는 이제 많은 인력들이 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180명쯤이 오셨는데 공중보건이 군의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 그리고 중수본에서 많은 의료인을 보내주셨고 또 민간 지원이 자기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과 의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외부 지원 인력 교육은 보시는 대로 컨테이너 사이에 노천에서 했습니다. 여기 지원 인력들 보시면 그 롱패딩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추웠던 날들에 야외에서 이런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8일부터 입원을 시작했고 이 사진은 29일 날 찍은 건데 29일 날 94명이 입원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앰뷸런스로 확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다도 그 병상이 없는 대구라고 하는 그 기사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진료는 입원을 시킬 때 확진자이지만 경증 환자들을 받기로 했는데 초기 한 일주일은 분류가 완전치가 않아서 중증 환자들이 실려와서 바로바로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고 퇴원 기준을 지키면서 보건소와 시청 확인 뒤에 퇴원이 가능했습니다. 특별한 초약이 없었기 때문에 쓰도록 되어 있었던 약들을 쓸 수밖에 없었고 심리적인 지원을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진료하였습니다. 핵심 의료진이 환자와 접촉하여서 다시 감염돼서 모두 다 넉다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핵심 의료진들은 환자 직접 접촉을 최소화시켰고 공중보건의와 화상을 이용하였습니다. 간호사들이 그 레벨 D의 PPE를 입고 차팅까지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화상으로 공유하면서 차팅하는 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는 컨테이너에서 할 수 있도록 간호기록 전담 간호사를 만들었습니다. 컨테이너 의사실입니다. 하나하나 그 의사들한테 개별 진료실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같이 모여서 의국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았던 점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된 의사들 간의 진료 지침을 통일할 수 있었고 실시간에 협진이 가능했고 마치 전공의 때로 돌아간 것처럼 정말 당직을 해가면서 자료 정리를 해가면서 논문도 써가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약국입니다. 자동 포장기가 안 되어서 아주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임무를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간호기록 지원실입니다. 진료 지원은 환자와 직원의 식사와 간식을
병원 안에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외부 반입을 했는데 이 세 끼를 따뜻하게 공급하느라고 노력하였습니다. 최대한의 심리적 지원을 하였고 청소와 방역 그리고 의료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 업체도 일하지 않으려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직원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불안해지니까 의료진한테 감정들을 그냥 풀어서 의료진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을 위한 지속적인 심리 지원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환자 직원들의 도시락이 배송돼서 하루 세 끼를 이렇게 차로 오면 그걸 다시 나누어서 병실을 보내고 직원들한테 배식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의료진을 대기하는 방을 만들었는데 잠깐 2시간씩 근무하고 나와서 쉴 때 간식도 먹고 낮잠도 좀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컨테이너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는 아무도 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줘도 아무도 청소 안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보직자들이 옷 갈아입고 들어가서 컨테이너도 청소하고 병실도 올라가서 청소를 했죠. 정말 그 직원들이 감사합니다. 컨테이너에도 밤은 찾아옵니다. 야간에는 꼭 정말 병영의 막사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2월 말 3월 초 굉장히 추웠고 난방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롱패딩을 입고 살았습니다. 회의도 5개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회의실이 없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사이에 회의실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의자 놓고 회의를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퇴원하는 사람들이 한 28일, 29일 지나니까 생겼어요. 이 사람들 환자들이 퇴원하는 거는 사실 정말 그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정말 계셨을 텐데 그때는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퇴원하는 게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너무너무 무서웠던 분들한테 퇴원을 축하해드리고 그리고 퇴원 후의 생활들을 안내해드리고 작은 선물을 드리면서 그 사회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첫 번째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환자가 퇴원할 때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직원들이 동참해줘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집에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응원 편지들이 답지했지만 게시할 공간이 없어서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바람 불고 비 오면은 뭐 날아가고 찢어지고 했지만 다시 모아서 이렇게 응원 편지들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파견 기간이 종료된 직원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담병원이 해제됐을 때 직원들의 PCR 검사도 이렇게 5개에서 전부 다 그 검체를 채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 다 음성을 받고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역 후에 이제 환자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전담병원 끝난 뒤에 병동에 만들었던 파티션은 다 없애지 못했고 창은 열어서 새로 오는 환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고 치료실은 깔끔하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다시 재활병원으로 복귀가 돼야 되는데 진료 안내를 하고 새 환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외래 진료 시작하고 재활치료실 열고 그다음에 입원 치료까지 시작하는 일정을 공개하고 환자들이 다시 오시도록 도왔습니다. 정말 환자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28일부터 입원을 시작해서 첫날 15명 입원했고 아까 앰뷸런스가 많이 들어오던 사진 보신 날 29일 날 94명이 입원했던 기록적인 날이었습니다. 확진자 병상 200병상이 다 차 있었던 날은 이틀이었습니다. 4월 28일 66일간 운영한 전담병원 해제 명령을 받고 보니까 그동안에 358명이 전부 입원하셨고 347명이 완치 퇴원을 하셨습니다. 전원을 21명 보냈어야 되는데 18명은 증상이 악화돼서 상급병원으로 보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3명은 전담병원 해제되는 때 입원해 있던 분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사망 없었고 전원되셨던 분들도 나중에 알아본 결과 모두 다 건강하게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직원 감염이나 격리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제일 커다랐던 일로 생각합니다. 5월 7일과 13일에 진료 다시 시작했고 9월 21일에는 이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국제병원연맹에서도 저희들을 인정해 주셔서 정말 해야 되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던 그래서 정말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했던 병원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건 재난 상황에 공통된 일인데 가짜 뉴스가 많아지고 편가르기가 많고 그리고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을 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때 필요했던 것들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리고 저나 그 주변 인력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창의성이 무한히 요구되었고
그리고 규정에 없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유연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기거나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전달은 투명하게 해야 됐고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이 확실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연대와 협력이 꼭 필요하였고 그럼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동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과 연대를 할 수 있었던 서로 다른 병원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의사들인데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속에 있었던 이 원장실에서의 제 모습과 그리고 다 회복돼서 다시 원장실로 다시 돌아왔던 제 모습인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동안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는 일인데 지금 들으면 굉장히 진부하고 원시적인 일로 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그 코로나 상황 초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